만흥 볼게요. 자, 만자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가득 찰 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가득 차다는 거야? 흥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흥이냐? 단수간 바해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세기 말인데, 그냥 조선 후기라고 퉁치면 되는데 17세기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띠집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띠집도 보이고 여기 뜻도 보여요. 근데 여기 뭐가 이상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시조의 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두장. 오, 야, 드디어. 여러분들도 훌륭하지만 제가 뿌린 씨앗이 드디어 발화가 된 것 같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시조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자, 초성에 자음이 여러 개가 오고 된소리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했냐면 합용병소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똑같은 글자가 나란히 섞이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자정사라고 하고요. 근데 얘는 똑같은 게 나열되는 거기 때문에 무리를 지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두자음군 X.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쌍디귿이 쓰여. 자, 그래서 17세기 말부터 드디어 초성의 된소리를 합용병소로만 표기하는 게 아니고 각자정서로 표기하는 게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17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드디어 초성에 오늘날은 우리가 뭐라고 해? 뽀뽀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에? 씨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했던 게 드디어 이 17세기 말부터 시작이 됐다. 된소리 표기가 각자동서로 쓰이기 드디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알겠죠? 네, 요거는 지금 표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흥, 흥이 가득 차다고 하는데 전에 도산 12곡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전 6곡이 어떻게 됐고 후 6곡이 뭐가 되어 있어? 자, 언지, 하. 근데 언지가 뭐라고 했지? 자연친화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자자성어 되게 많이 가르쳐줬을 거야. 기억나? 네.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고 한다면 일단 물화일치도 있겠지만 강호를 사랑하는 병, 장사병 하면서 강호지병, 처석고항, 연화고집 이거 했었을 거예요. 했죠? 네. 기억 안 나면 안 돼. 난 가끔씩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막 덜컥할 때가 있어. 왜? 안 가르쳤나? 근데 가르쳤습니다. 만흥도요 총 6수입니다. 총 6수인데 이 중에서 1수부터 5수까지는 자연친화예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산수간, 산수도 당연히 자연이겠죠. 산과 물이니까요. 바해 아래 띠집을 지었어요. 이 띠집이라고 한다는 거는 띠가 예전에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초가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가집을 짓노라 했어요.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효리 알아요? 이효리? 네, 이효리. 네. 근데 이 이효리가 예전에 거의 연예계를 거의 반은퇴하다시피 하고 제주도 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나 같으면 저 화려한 강남에서 서울에서 화려하게 살고 셀럽으로 이렇게 살 텐데 왜 갑자기 제주도로 가지? 이효리가 탑스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급으로 따지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윤선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학자 중에 학자고요. 당대에 진짜 최고 뛰어난 학자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분이 또 되게 오래 살았어. 지금 보시면 1587년부터 1671년까지 사셔가지고 내 기억상 우리나라 나이로 85세, 86세 정도 이렇게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 정도로 살았다고 하면은 엄청 장수하신 거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기 120세 살았다고 하셔도 될 만큼 오래 사신 거고요. 이 사람이 광인효현이라고 해가지고요. 광해군 때 급제를 해가지고 현종까지 4명의 왕을 모셨고요. 그 중에서 자 인조의 세자가 조연세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이 복림대군인데 2명 다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조연세자는 죽게 됐고 복림대군이 왕이 됐죠. 그래서 효종의 스승이에요. 근데 효종이 이분한테 배운 게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러니까 이분한테 또 의뢰를 합니다. 내 아들도 가르쳐주세요 스승님 해가지고 현종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다가 나하고 수업했는데 내 수업이 마음에 들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여러분들 결혼하고 자녀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선생님, 쟤도 좀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야? 그치, 내가 오래 살아야겠지.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고 자식 봤는데 고등학생 되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가르칠 수 있겠어? 못 가르치겠어? 못 가르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고 오래 살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분이 계속 논쟁이라고 하는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형식적 유교 제사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왕편을 들었는데 신하들이 더 세가지고 결국엔 귀향을 가게 돼요. 왕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죠. 그 귀향도 4차례나 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말년에 은거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시조를 엄청나게 많이 쓰셨고 우리나라 시조 문학에 있어서 이 사람이 탑1입니다. 제가 계속 탑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3대 가인이라고 있어요. 노래 잘 짓는 걸로 유명한 3대 작곡가, 3대 작사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철, 박인로 그리고 윤선도예요. 위에 두 사람은
가사를 잘 불렀고요. 이 사람은 시조에서 누가 뭐래도 넘버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시조를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느라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왕의 스승이기도 했고 잘 나가는 학자인데 보통 지방 내려가가지고 초가집 같은 데 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원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세속에 욕망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같으면 귀화집에 의리하게 뭐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의 행보를 걸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웃는다라고 하는 웃는 거는 어떤 걸까? 비웃음입니다. 자, 비웃음.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리고 혐의 뜻에는, 자, 어리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분 나이가 이미 이거 적으실 때 70살이 넘었어요. 어리다라는 건 뭐야? 어리석다. 어리석고, 향은 향암인데 향암이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뜨기, 촌뜨기. 근데 이분이 실제로 어리석어요? 아니죠. 이분이 실제로 촌뜨기예요? 아니라고요. 왕의 스승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내 분수인가 하더라. 자연 속에서 소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 분수인가 하더라. 그러면 요거는 무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자성어 다 먹어도 가능해? 강호지병부터 연하고질, 천석고강 다 가능하죠? 이렇게 일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게요. 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슬카지 놀이노라라고 보리밥 풋나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리밥 풋나물. 여러분들 난 보리밥 좋아한다 하는 사람, 보리밥 맛있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고추장 같은 거, 참기름 같은 열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산나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워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맛있죠? 거기다가 깐된장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보리밥은 아주 별미죠. 그런데 여러분들 평생 보리밥을 먹을래? 평생 쌀밥을 먹을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쌀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포만감 자체가 다릅니다. 보리밥은 찰기가 없어가지고 나풀 거려요. 여기 보리밥을 쌓아 넣어도 높이는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틈틈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먹어도 포만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나물 음식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뭐 나물 음식 어떤 거 좋아해요? 콩나물 맛있지, 숙주나물 맛있지, 고사리 맛있지. 고사리 아주 양념 잘해가지고 잘 데쳐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나물이 뭐가 있냐면요, 더덕구이를 정말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더덕을 이렇게 껍질을 까가지고 있잖아요. 수덕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수덕사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더덕구이를 드셔야 돼요. 석쇠에다가 이 숯불 해가지고 이 불향이 이렇게 가득한 상태에서 양념이 이 더덕에다 발라가지고 이거를 석쇠에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정말 완전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물을 아까처럼 뭐 제대로 요리를 해 먹으면 나물 요리야말로 진짜 찐 요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보리밥 풋나물은 그냥 생 보리밥에 풋나물, 그냥 덜 익은 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고사리 물에 안 데치고 생으로 한번 씹어 먹어봤어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좋게 얘기를 하면은 단촐하고 소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형편없는 초라한 음식이야.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주먹밥에 물이나 그냥 마신다라고 하는 단사표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안빈낙도로 이어집니다. 빈자는 가난할 빈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와중에 그래도 즐거움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주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긍정적인 태도가 안빈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위끝 물가에 슬커지 실컷 논이노라. 그남은 연함은 이리야 부러울 줄이 이시랴 라고 했는데, 부럽다 부럽지 않다? 부럽지 않다. 이것도 당연히 무슨 법? 서리법. 그남은 연함은 일은 바로 어떤 일이냐? 부귀영화, 부귀공명과 같이 속세에서 권력을 누리는 그런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사수를 볼게요. 누고서 삼공도곤. 자, 도곤이란 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도곤은 비교 부사격 조사로 써요. 뭐뭐 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유당 관북 유람일기라고 동명일기라고 있는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냐면, 해가 주황빛으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거를 호박도곤 곱더라라고 얘기했어요.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 보석보다 곱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누고서 이런 얘기했어.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삼공이라고 하는 거는 직책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으로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승상, 사도, 태사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승보다 낫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 어떤 삶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정승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승이 이만하랴라고 했는데, 이 만승은요 만개 방패 위에 탄다라고 하면서 황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여러분도 혹시 라면 좋아해요? 근데 누가 라면보다 맛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치킨보다 낫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태원 회장 누군지 알아요? 네, 최태원 회장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용이 이만하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대단한 걸 가져와서 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정승보로서 누리는 삶보다 자연에서 더불어 사는 삶이 더 낫다라고 했는데 사실 황제의 삶보다 천자의 삶보다도 더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로 헤어든 해다가 아주 중요하죠. 깊이 생각하다 헤아리다 라는 표현인데 이제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소부와 허유가 야같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억해 고사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중국의 아주 옛날에 최초의 중앙 집권식 왕이 되었던 걸 우리가 요순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착했어. 그래서 우리가 요순시대를 태평성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요임금이 나중에 이제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는데 이 순임금이 나라를 요임금보다 더 잘 다스려서 후계자를 아주 잘 선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임금이 원래는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먼저 물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했냐면 이 허유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허유가 똘똘했나 봐. 그래서 허유한테 야야 너 이리 좀 와봐. 왜요?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임금 더 못해. 네가 임금해. 라고 하는데 갑자기 허유가 허유 하면서 싫어요. 나 그거 왜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너 임금 하라니까 절대 안 해요 하면서 막 도망친 거야. 실제로 도망쳐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찾지 못하라고. 근데 산에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허유가 뭐 하고 있냐면 여기에다가 귀를 씻습니다. 막 귀를 씻어. 못 들을 말 들었다고 더럽다고 더러운 말 들었다고 귀를 씻는데 갑자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누굴 데리고 왔냐면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고 있었어요. 여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귀를 열심히 씻으니까 내가 더러운 말 들어가지고 그렇다. 무슨 말인가 나보고 임금이 왕대라고 했어요. 그 말 지금 하면 어떡해요. 위에서 더러운 걸 우리 소가 다 먹었네. 그래가지고 이 소를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먹였다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소의 아버지라고 해서 이 사람은 소부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허유야. 알겠지? 근데 소부 허유가 야같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같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야가 빠졌어. 손해 본다는 거야? 손해 안 본다는 거야? 그러면은 임금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자연에 더불어서 사는 게 좋아? 자연에 더불어서 사는 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개이득, 개꿀이기 때문에 뭡니까? 얘가 야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사를 활용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삶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주제의식을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상문이 아까 이제를 한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충성심을 더 높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했듯이 자연 친화의 삶이 권력에서 있는 삶보다 더 강조한다는 걸 뭘 활용하고 있다? 고사를 활용해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주제의식을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인천한흥은 내와 수풀을 가까이 하면서 즐기는 한가로운 흥취예요. 그러니까 인천한흥이 비길 곳이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 친화로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육수 남았거든요. 육수 이어서 다음 시간에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제 4수까지 만나봤지만 하나를 더 해볼까 해요. 자, 실제로는 이게 몇 수로 이루어진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지? 6수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도산 12국 선생님이 나눠드린 거 뒤에 6수만 따로 더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거 펼쳐보세요. 6수. 저는 요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자, 여러분들 뭐 국어와 수학만 잘하면은 평타를 친다라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어렸을 때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국어를 하면 주제를 파악하고 수학을 하면 분수를 한다. 정말 아재 개그죠? 그래요, 맞아요. 저 아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수학과 국어만 잘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을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지? 강산이 좋다 한들 강산 좋아요, 자연 좋아요,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요. 이 얘기만 주구장창 1수부터 5수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1수부터 5수까지.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내가 이렇게 한가로이 놀 수 있는 것도 누구 덕분이냐면 내 분수로 누웠느냐, 내 분수로 누웠냐, 누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서리법인데 님군 은혜를 이제 아노이다. 그럼 누구 은혜라는 얘기야? 임금님이 배려해주신 덕이다. 실제로 윤선도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광인효연이라는 4명의 왕을 모셨고 왕의 스승이까지 했으니까요. 나중에 귀양 보낸 다음에도 그렇게 각박하게 하지는 않고 좀 그래도 삶을 좀 돌봐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해올 일이 없애라. 갚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임금의 은혜가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럼 이건 바로 뭐야? 충. 알겠니? 그러면은 그 앞에까지 지금 여기 보면 5수하고는 안 보겠지만 어쨌든 1수부터 5수까지는 다 뭐야? 자연 친화였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비로소 충까지 해서 주제가 총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 작품은 하나인데 주제가 2개일 수 있었던 거는 어떤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나 이거 진짜 많이 얘기했어. 연시조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고 연시조의 특징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양반은 형식을 지키길 원할까요? 무너뜨리길 원할까요? 지키길. 양반은 형식을 지키길 원해. 형식을 지키길 원하면서도 좀 다양한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평시조 형식은 유지를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다양한 주제, 다양한 내용을 좀 풍성하게 담고 싶으면 연시조 연달아서 평시조를 여러 수로 적을 수밖에 없다. 시리즈로. 그게 바로 연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한국 계층의 취향과 욕심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자 드디어 조선 후기의 라까지 오게 됐어요. 작전 위상에 자 창내보자 이내 가슴에 창내보자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